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기괴한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이 어떠냐면 PBR1 종목만 올라가는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PBR1.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오더가 내려왔겠죠. 금융당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PBR1 미만인 기업군들에 대한 뭐 제재 방안과 이런 것들.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 그거예요. 일본에서 이 방식을 써가지고, 이제 이제 일본 시장을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기본 베이스가 내수로 돌아가는 국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도 낮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돈을 항상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영끌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부분부터 본질적으로 달라요. 뿐만 아니라 내수로 돌아갈 수 있는 국가와 이제 수출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와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갑자기 PBR1 쪽에서 너희들 이거 주주 환원 정책 내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제재를 주겠다라는 통보식의 무언가가 나오다 보니까 명확하게 타격을 줘버린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PBR1 미만인 기업과 PBR1 이상인 기업군들을 좀 구분을 해 가면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맥락이 없냐면, 수출하는 기업군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커나가는 기업군들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가치주들은 내수 기업군들에서 나오는 거고, 성장하는 기업군들은 시가총액이 커도 결국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BR 미만인 기업군들로 막 종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문제는 PBR1 이상에 있는 고평가를 받는다라고 표현되는 기업군들은 다 작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인 거죠. 시장은 막 올라가. 근데 막 570 종목 상승, 그리고 1000 종목 하락. 이런 이제 폭락장에, 아니죠, 고점에서 시장 반등 나와줄 때 나와주는 좀 전형적인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타격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 PBR 5.67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고평가죠? 그 기준점으로 따져봤으면, 계산했을 때 셀트리온은 훨씬 더 아래로 폭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준이 잡힌 게 PBR 1이니까. 그럼 1이 넘어가고 2, 3 돼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이거 고평가 기업 아니야? 고평가 기업을 왜 매수하지? 고평가 기업 팔고 저평가 기업 사야 되겠다. 그럼 저평가 기업들은 막 사요. 저평가 기업군들이 막 올라가. 예? 그리고 저평가 기업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도 PBR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의 그걸 이거 딱 받았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할 거야? 이거 이제 슬슬 고평가네. 적정 주가가 아니구나. 팔아야 되겠다. 이 관점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평가를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본질이 성장 기업군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직격타예요. 이거는 그냥 직격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 나와준 다음에 밑꼬리를 달아주고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코스피 시장이 지금 1.7% 폭등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예요. 셀트리온이.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PBR 시장이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되려 다른 저평가를 받는 기업군들이 올라가줘야 되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평가를 받는 기업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PBR 1 미만인 기업군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지금 연출이 되다 보니 명확하게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맥락이 좀 많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일본과 한국은 달라요.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과 한국은 명확하게 다르고,
결국 시장의 본질적으로 끌어올린 이들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주며 구체적인 안을 2월달 중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와줬어요. 2월달 중에.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나와주는 게 PBR을 피바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PBR은 도대체 사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너무 혼란스러운 게,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사실 90%고 10%의 펀더멘탈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걸 미국과 일본 시장에 비교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상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공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한번 손대고 나고 난 뒤부터 선물 시장이 완전히 조금 혼돈의 시장이 왔죠. 어느 정도 참 맥락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 좀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시장이 맞아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생각을 해보세요. JB금융지주, 예. 이 종목을 미리 사두고, 예? 삼성생명을 미리 사두고, DB금융지주를 미리 사두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줬을 때 저는 비율이 0.00000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지다 보니 좀 명확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선안과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먼저 구체적으로 짜여지고 난 뒤에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정책 방향성을 보거나 이런 부분을 딱 봤었을 때에는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잡히기 전에 일단은 지르고 본다라는 생각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바뀌어 나가는 것은 우리는 혼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씩 본질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니라 급하게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우리 주주분들이 좀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적응도 하고 당연히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PBR 1보다 더 낮은 0.5 이하 관련주들을 저희도 다 정리를 해두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허브인제TV는 무료 체험에서도 그런 기업군들 여러분들께 다 체크를 해드려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봤었을 때 4주 연속으로 무료 체험 목표 수익 25%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고가에 갈 수 있을 만한 유명 기업을 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 챙겨드릴 거고요. 아마 상반기 역대 최고가에 갈 수 있을 만한 유망 기업 중 하나가 PBR 1 미만의 관련주겠죠. 저희가 그런 종목군들 다 정리해서 체크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